눌러놓고 할까요? 자, 플레이어를 만들어 볼게요. 더하기 눌러서 3D 오브젝트에 자, 플레인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죠. 자, 얘의 이름은 그라운드라고 놓을게요. 그라운드라고 놓고요. 자,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한번 데이터를 보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그 최적화 얘기가 우리가 회의할 때 이 사전 회의를 한번 했는데 그때 최적화 얘기가 좀 나왔어요. 어떻게 최적화를 시켜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요걸 하나 짚어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모든 물체는 화면에 그려지기 위해서 데이터가 크게 보면 두 가지 데이터가 필요해요. 하나는 우리 뼈대를 이루고 있는 메쉬 데이터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쵸? 걔네들은 폴리곤 덩어리들이에요. 와이어프레임 덩어리들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나한테 스킨 같은 이렇게 입혀지는 매터리얼이라고 하는 재질 정보가 필요해요. 그게 얘는 이미 두 개가 다 입혀져서 우리 눈에 지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UI들이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요. 어디 갔어? 자, 여기에 구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거 보이죠? 자, 여기 보면 와이어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에 쉐이디드 와이어 프레임이 있죠. 자, 와이어 프레임, 쉐이디드 와이어 프레임으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얘를 선택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화면에 만들어 놓은 이 그라운드라는 이 플레인 자체 하나는 지금 보면은 어떻죠?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덩어리들이 크게 모여가지고 사각형 면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쭈루룩 배치되어 있죠. 얘 지금 보면 바닥판 하나를 위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볼게요. 자,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쭈루룩 해서 10개의 사각형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가로, 세로 10개예요. 그러면 면은 지금 몇 개가 있죠? 100개가 있죠. 근데 이 100개 면 하나가 이루기 위해서 폴리곤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지금 사각형 하나에는 폴리곤이 2개가 필요해요. 폴리곤은 삼각형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곱하기 2가 되죠. 그러면 200개의 폴리곤이 필요해요. 자, 폴리곤 하나를 이루는데 버텍스라는 정점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3개가 필요해요. 꼭지점 3개가. 그럼 곱하기 3 하면 되죠. 그럼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바닥판 하나 그리는데 정점 데이터 600개라는 정점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CPU에서 GPU한테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GPU에 던지는 거예요. 그럼 GPU에서 그 정점들을 받아가지고 공간 변환 처리들을 다 해서 마지막에 화면에 보여지기까지 처리들을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하는 게 바로 일반적인 3D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지금 얘가 이 바닥판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총 600개의 정점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바닥판 하나만 할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요거하고 자, 하이라키에서 더하기 눌러서 3D 오브젝트에 쿼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 쿼드라는 게 있어요. 얘를 선택해 보면 얘도 똑같이 그라운드라고 이름을 바꿔 볼게요. 자, 화면에 안 나와요. 그쵸? 화면 안 보이는 것 같죠? 근데 뒤로 제가 이렇게 돌려보면 나오죠? 말 그대로 쿼드예요. 사각형인데 폴리곤 2개를 이루어진 사각형이에요. 얘를 어떻게? 아까 플레인처럼 바닥에 눕혀가지고 확대를 시켜버리면은 플레인하고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린 그냥 바닥판을 그냥 넓게 그냥 깔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아까 플레인과 쿼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바로 쿼드를 선택하는 게 데이터 처리 측면에서 엄청나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어떤 알고리즘적으로 이 속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프로그래머블한 형태의 최적화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형태에서의 최적화는 실제로 일반 3D 컨텐츠나 이런 2D 시각화시키는 이런 컨텐츠에서는 무엇을 최적화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바로 리소스를 최적화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결국에는 화면에 보여지는 게 제일 오래 시간을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최적화 요소가 있을 때 어떻게? 프로그램 쪽으로 코드 한 줄을 줄여보고자 노력하시는 것보다
예. 요렇게 리소스를 어떻게 최적화해서 줄여낼까? 어떻게 얘를 이게 안 되면 압축화라도 시켜놓을까? 그런 형태가 되게 중요한 최적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저희는 이 쿼드를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얘를 90도 눕혀놓도록 하겠습니다. X축으로 90도 이렇게 눕혀놓을게요. 근데 선생님, 제 밑에 보면 왜 여기를 안 보여지나요? 왜 안 보여지죠? 예전에 저희가 수업할 때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 등 뒤는 보여지지가 않죠. 그쵸? 제 몸통 안은 안 보여지죠. 이 최적화 기법에서 안 보이는 건 안 그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등은 안 그리는 형태로 합니다. 그럼 저게 등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자, 보시면 여기에 파란색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이 있죠. 그쵸? 저 파란색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노멀이라고요. 노멀. 얘가 이 면이 향하는 방향. 면들이. 근데 쟤는 지금 제가 그냥 저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렇지, 노멀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벽이 보이는 저 화면을 위로 올라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화면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 정점이 향하는 방향들이 있어요. 그걸 노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제 면이 지금 향하는 방향, 여러분들이 이렇게 면으로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 면은 보이는 거야. 근데 제 등은 당연히 이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안 보여요. 이렇게 최적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360 카메라 안에, 360 영상 안에 들어가서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해서 해버리면 안에 들어갔을 때 어때요? 투명해가지고 안 보이게 될 거예요. 구체 안에다가 영상 이렇게 360 영상을 구체에다 이렇게 쌓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는 안 그린다고 했으니 투명하게 그냥 다 뻥 뚫려서 보일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노멀을 뒤집어 버리죠. 밖으로 이렇게 면이 밖으로 돼 있는 쪽으로 이렇게 노멀들이 나가는데 얘를 어떻게 뒤집어서 안쪽으로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안쪽에서 걔를 볼 수가 있게 돼요. 여기서부터는 용어에 대한 내용도 중급으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도 좀 설명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자, 얘를 포지션 0 이렇게 000 놓고 스케일은 X에 5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Y에 50 해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깔아 놓을게요. 더하기 버튼 눌러서 폴더 여기에다가 매터리얼이라고 놓고요. 자, 이 폴더 안에다가 매터리얼을 하나 만들도록 하죠. 자, 더하기 눌러서 중간쯤에 매터리얼이라고 있죠. 자, 얘를 만들어서 얘는 그라운드라고 놓을게요. 맷 언더바 그라운드라고 놓을게요. 자, 맥그라운드를 선택하고 우측에서 가보면 오늘은 이 우측에 있는 인스펙트 창에 이 매터리얼 요소들에 대해서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텍스처에 대한 이해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알비도라고 되어 있는 요 옆에 있는 하얀색 컬러 피커가 있는데 얘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나와요. 그래서 색상을 좀 어둡게 이런 정도로 놓도록 하죠. 좀 어두운 정도로 놓고요. 그 다음에 컬러 피커는 닫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이 그라운드 게임 오브젝트한테 드래그 앤 드랍. 자, 이렇게 됐죠. 이제 요 위에 올라가게 될 플레이어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 놓을게요. 한 마리를.
그래서 플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놓도록 하죠. 자, 하이라키에 더하기 버튼 눌러서 자 3인칭 형태에서 만들어진 플레이어는 3D 오브젝트에 여기 보시면 캡슐이라고 있어요. 얘를 만들게요. 자, 따라 하시면 돼요. 하이라키 3D 오브젝트의 캡슐. 자, 얘 이름은 플레이어라고 놓도록 하죠. 자, 플레이어라고 놨다면 얘가 정중앙에 위치되도록 트랜스폼 정보를 리셋 눌러줄게요. 마우스 클릭해서 리셋. 자, 플레이어 쪽으로 가볼까요? 더블클릭 따당. 자, 어때요? 얘가 바닥에 이렇게 박혀있죠? 0,0이 이렇게 돼서 바닥에 박혀있어요. 얘를 위쪽으로 좀 올려주도록 하죠. 자, Y 값을 플레이어의 트랜스폼 Y 값을 1로 놓을게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는 3D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크린 잡히기하고는 달라요. 스크린 잡히기에서 Y 값은 아래로 내려가죠. 그쵸? 0,0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값이 커지잖아요. 그쵸? 3D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값이 커지는 거예요. 두 개의 방향이 반대예요. 자, 그러면 얘는 요 위에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그쵸? 이게 플레이어예요. 됐죠? 자, 얘가 여기에서 위치되도록 해놨고요.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스크립트를 작성함으로써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얘는 플레이어고 나중에 여기에다가 우리 슈팅에서도 필요한 물체들 다시 나중에 갖다 붙여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사용하려는 캐릭터들, 에셋들을 여기다 갖다가 붙여서 실제 사용할 모델로 바꿔볼 거고요. 이거를 애니메이션도 적용해 볼 거고 이렇게 바꾸게 될 거예요. 초기 프로토타이핑은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